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주간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정의연대 최장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그 주제가 국회가 최근에 그 여야가 짬짬이가 돼갖고서 지금 뭐 중대 선거구라든지 또는 뭐 내각제 개헌 음모를 지금 뭔가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국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정개특위라고 부르는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승 의원입니다. 이 정개특위에서 최근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민 72.4%, 70%가 넘는 국민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내용이 다양하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70%가 넘으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선거 개편을 하는지 그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선거 개편을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치 사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알림이 없는 그렇죠. 선거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게 들러리다 하는 건데, 절차상 그 국회에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 결론은 국회에서 낼 것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70%가 넘게 찬성하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1% 차이도 안 났어요. 그러나 이 국회에서는 연말 연초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온 거를 보면 윤석열도 찬성하고 국회의장 김진표도 거기에 불참교수하고 여야 전부 다 짬짬이해서 여기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나중에 결론도 중대선거구제로 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면 여론조사 따로 놀고 국회 결정 따로 노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국회에서만 발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짬짬이하고 치울 게 아니라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야는 지금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마치 그 결혼할 때 너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놓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나 결혼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결혼하는 건 좋다 이거야. 예? 그러나 아무나 결혼해갖고 뭐 저기 뭐 무슨 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마치 결혼을 넌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정해주는 대로 넌 따라야 돼, 뭐 아니면 결혼이 그거 맞죠? 이거 뭐 야바이 같은 이런 지금 이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회 정개특위의 여론조사 발표 결과를 받아가지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때리냐면 이렇게요. 국민 72.4%가 선거제도 국민 72.4% 국민 다양성 반영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 이렇게 언론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 다양성을 위한 거니까 되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것은 이렇게 언론에서 국민 다양성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와 모순되게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전하면서 지역의 지역구도, 지역의 독특성, 이게 지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편차가 나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성을 없애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다양성을 없애고 획일화하겠다는 뜻이죠. 자,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자, 딱 깨놓고 얘기하면 지금 소선거구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는 뭐냐? 자, 알다시피 그 지역이 경남 지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 싹쓸이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1등이 다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 싹쓸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2등으로 만년 2등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대선거제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박빙의 차이에서 약간만 뭐 1%만 높아도 다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을 자기네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고 호남도 민주당도 경남 지역은 진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남과 호남에서 서로 바꿔가면서 서로 그 2등을 할 수 있도록 2등도 당선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지역색을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수 정당은 1등, 2등 뭐 2등, 1등은커녕 뭐 2등도 안 되니까 항상 만년 3등이다 보니 절대 이 지역구에서는 안 되니까 소수 정당한테도 마치 2등이 되더라도 혹시 될 수 있도록 또는 뭐 3등이 되더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이 현재 지금 이제 이 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선거제도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좋은 제대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인제 와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이게 한쪽에서는 다양성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역성을 없애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 이게 그 지역성 없애는 건 다양성을 없애는 건데요. 이 하고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그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 정의당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잠잠이에 이게 학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정당이 몇 명 국회로 진출한다고 해서 이 국회의 행태가 이게 지금같이 그냥 짬짬이로 끝날 우려가 있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국회 행태가 소선거구제를 하건 중대선거구제를 하건 이 국회의원들 자신의 그 거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선거제도의 탓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이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도록 만들어 온 것이다. 그 어찌 설문조사가 어떻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설문조사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예. 설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당 공천제 이 정당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공천제 때문에 여당도 대표 뽑는데 지금 난리가 났고 콩가루 집구석 같이 야당도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걸 쫓아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정당 공천제 그 권력의 집중이죠.
그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같으면 정당 공천제 문제도 이 찬반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당에서 공천하는 제도가 타당성이 너무나 찬반을 물어야 된대. 그런 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정당 공천권을 정당에서 행사하고 싶어서 그 권력력이죠. 이렇게 진흙밭에 여당 야당이 불러가지고 이 국회 자체가 할 일을 못하고 입법을 안 하고 맨날 권력 다툼만 하는 이런 걸 보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설문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욕심을 깔고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선거 제도 개편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설문항을 이렇게 놨어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또 하나는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대결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나 모두 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만 만들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지시,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해봐야 이게 국회 자체가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선거제도 개편 해봤자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설문항도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그거보다, 자, 중대선거구제의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 그다음에 이제 소선구제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선구제의 그 단점만을 지금 부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대선거구의 단점도 얘기를 물어야죠. 예를 들면은 자, 중대선거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1. 뭐 그 다선 개파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뭐 그야말로 평생 자기 한번 당 항상 그 저기 중진들은 평생 그냥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항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아니 좋은 것만 얘기하면 다 장점만 물어보면은 그게 무슨 그게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인 이런 잡다한 것들을 전부 다 묶어두고 그냥 느닷없이 선거제도 개편 찬성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리고 그 설문함도 국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성을 위해서, 뭐 이런 것만 집어넣고 이제 그 전부 다 합쳐서 72%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설문조사 자체가 너무나 꺼벙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꺼벙한 72%가 찬성하더라. 이런 걸 들고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여론몰이죠. 바람을 일으켜서 선거제도 개편에 들어가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국회가 원하는 결론을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퍼센트가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소선거구제 구태여 소선거구제를 폐기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나 나중에 선거제도 개편을 할 때는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이용하고 결론은 국회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윤석열, 김진표,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짬짬해가지고만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주권자인 국민민초가 들러리만 서고 국회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에서 이용만 당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거 개편은 이제 선거 전 내년 4월 한 15일 경에 그 총선 이전에 1년 전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달 남았단 말입니다.
두 달 안에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두 달 안에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리 최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예. 그것도 무리고요.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뭔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 국회의 진흙탕 싸움도 해결이 안 되고 이 국민 민초들의 권한은 언제나 들러리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사 토크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 국회에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그 조작된 문항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당 공천제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폐지할 건가를 찬반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국민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국민들이 다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국민이 스스로 발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발언한 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에서 마지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지막 최종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지 않으면 그 국회 자체도 이런 그 모순된 그 진흙탕 싸움을 근절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은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여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 동안 물리적으로 여야가 이것을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 거는 아마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살라미 전술로 뭐 부결하면 또 청구하고 또 청구하고 뭐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너 죽을 때까지 한번 이제 찔러보겠다고 지금 아예 전의를 드러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여야가 합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이슈가 두 가지 주제,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이것이 국회 자체를 삼켜먹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 뭐 그건 차치하고 국회가 본연의 임무, 입법 의무를 할 수 없도록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이슈를 던져놓고 또 하나는 북치고 장구치듯이 그 야당 대표 구속할 건가 안 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아쉬운 것이 검찰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런 심증이 사람들이 심정을 강하게 갖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할 대로 하라. 우리는 입법을 하겠다 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굴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려들어서 국회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 이게 뭐 법제사법위원회나 뭐나 정계 특위가 뭐 선거제도 가지고 이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이거 굴러가고 이제 국회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어서 너무나 웃기는 것이 이재명의 그 측근이라고 알려진 누굽니까 그 정진상, 정호성이 정진상. 할 일을 못 이요. 해가지고 할 일 안 해가지고 돈 받아가기 미안하니까 그 개워내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을 못하면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당이 다수당인데 지금 이게 그 윤석열 국힘당의 그 시나리오에 완전히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년여가 남은 이 다수당의 임기를 그냥 헛송세월할 것 같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이재명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검찰을 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검찰 조직의 제도 개혁이 아니라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하고 뭐 특검하고 이게 개인적인 거거든요. 김건희가 특검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도 검찰 조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하다가 중지한 검찰 개혁을 들어가야 제도 개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한동훈 친다고 하고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대책 없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그 어떤 그 방향성을 잃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도 물러내야죠. 그러나 그것은 한 모서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 이것을 계속을 하지 않으면 근데 뭐 알다시피 그런 걸 안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게 일단 그 위원장을 넘겨준다든지 미국은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다 쓸어가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냥 자기 손발을 갖다 묶어갖고 가져가서 이렇게 수갑을 다 채워갖고서 스스로 왜 옛날 저기 그 그 예, 그, 뭐, 그 하반기 그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그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니 검찰이 문제가 되면 검찰총장을 탄핵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검찰 수사 잘못했다라고 말만 하고 왜 가만히 있냐고. 바보 아니에요, 네.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대응을 안 하면서 아니 되든 안 그렇죠. 되든 네. 그러면은 다수당의 힘으로 검찰총장 탄핵을 하면 되잖아. 이상민 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부터 다시 다수당으로서 재선출하면 되잖아요. 사범시킬 수 있거든요. 과반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죠, 그거? 안 해놓고 왜 법사위원 그거는 타령만 하죠? 근데 그렇죠. 이 말도 안 의원수가 되는 얘기예요. 없어서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지금 민주당 전략은 뭐냐면 얘기 들어보면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 더 많은 숫자 지금 180명 갖고 안 되니까 아예 다 몰아줘라 다음 선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80가 안 되니까 한 200석 이상 달라. 그죠. 민주당이 응, 뻘짓해놓고 응, 탓은 남의 탓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응.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데 전 정권 탓하는 거나 이 민주당이 정의당 탓하고 조정원 탓하고 이게 똑같은 짓인데요. 아니 조정원을 왜 법사위에 집어넣나 민영배 있는 거 가만히 두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김건희를 특검하려고 하는데 뭐 패스트 트랙을 하려고 하니까 정의당이 찬성을 안 한다. 아니 법사위원장을 왜 덜렁 내주고 지금 와서 저기다 탓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수당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뭐 갖고 뭐 장난을 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마치 너무나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힘이 없다라는 그 힘없는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마디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특히 그 윤석열이가 온갖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뭐 우리는 탄압받고 있어. 이 뭐냐면 이게 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음. 뭐 일부러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이 망동을 그냥 방치해서 반사 이익으로 다음 우리 선거에서 이겨보자. 그렇죠. 그 네. 전략이에요 지금 이 바로 민주당의. 그런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 네, 다수당이 할 일은 안 하고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윤석열 욕하고 정의당 욕하고 네. 뭐 이렇게 또 한동훈 욕하고 김건희 욕하고 뭐 심지어는 저기 그 수박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박은 무슨 수박이에요? 다 한 통속인데. 그러니까 전부 이게 다 전부 다 수박이다. 수박인데 무슨 수박이 따로 다른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앞으로 1년이나 남은 1년도 넘게 남았죠. 1년 음.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이렇게 이런 민주당이 국힘당과 윤석열이 던지는 이슈에 말려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1년 2개월을 호송세월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년 1개월 정도 남은 것, 예, 한 1년 2개월, 2개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정치인들 또 이
모든 그뭐 세계 사회를 보더라도 그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갈아엎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뭐 합의해서 개혁을 이끌어낸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 미완의 그 촛불 혁명이 다시 그 완성되기까지는 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오늘 정의연대 우리 최자연 교수님과 함께 국회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의 어떤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담을 나눈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